구석기가 몇십만 년, 몇만 년이라고 했고 기원전 몇천 년 그러면 신석기라 그랬잖아요. 청동기는 대략 기원전 몇백 년 이렇게 표현하면 청동기 시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거 뭐 해먹고 살았냐? 언제나 그거 따지자 그랬죠. 청동기는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벼농사. 농사는 신석기, 벼농사는 청동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쌀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죠?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벼농사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즉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 생산력의 다른 말은 뭐냐? 먹고 남은 것,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다. 아하,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기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토기가 있는데 토기뿐만 아니라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살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구석기는 한 50만 원 벌었다고 한다면 신석기는 200만 원, 벼농사는 뭐 한 4, 500만 원씩 엄청나게 생산력이 늘어난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잉여 생산물 누가 가져가면 될까요? 옛날 같으면 쌈 자르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멧돼지랑 바짝 떠가지고 그냥 원판치 쓰리강냉이 해가지고 바로 멧돼지를 때려잡는 이런 사람들, 호랑이를 그냥 맨손으로 잡는 이런 사람이라면 가져가겠죠. 이 청동기 시대란 말 그대로 이때부터 청동기가 사용됩니다. 즉 청동으로 만들어진 청동 무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청동 무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잉여 생산물을 갖는 지배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4명이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총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청동으로 된 이 청동 무기, 청동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즉, 뭘 가져요? 잉여 생산물을 몽땅 갖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지배자가 됐다. 그러면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아, 지배, 피지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아하, 청동기 때부터 뭐가 발생하더라? 계급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잉여 생산물을 지배자가 갖게 되고 또 갖지 못한 자는 피지배자가 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을 지배자가 따로 갖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라는 것은 사실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재산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은 언제부터 발생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청동기 때부터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 계급 발생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바로 빈부 격차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생겨난다. 그런데요, 이 청동기를 가진 지배자들은요, 이 사람의 권력의 근원은 뭔가요? 이 사람이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 청동으로 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요, 이 지배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청동 무기를 싹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힘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자기가 너희들보다, 피지배자들보다 뭔가 내가 다르다, 뭔가 나는 너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세뇌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청동 무기를 가진 이 지배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난 너희하고 달라. 나는 특별히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야. 바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민의식, 선택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디서 왔대요? 하늘에서 우리 내려온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어. 뭔가 태생부터 다른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면 죽을 때도 뭔가 좀 달라야겠죠. 청동기를 가진 이 지배자에 대한 죽음도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죽음을 기리는 무덤을 만들죠. 그게 뭡니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방식과
남방식이 있습니다. 북방식은 이게 탁자식이라고 그래요. 탁자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큽니다. 덮개돌이라고 하는데요. 덮개돌에요 거의 수십 명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남방식은요 바둑판이라 그래서요 규모가 작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고인돌과 같은 걸 숭배하는 거석 문화가 나타난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스톤헨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실까요? 4호선 지하철역 중에 선바위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바위가 바위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석 문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특징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발생하고 선민의식과 고인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가르쳐주면 맨날 외워. 뭐 앞글자 따가지고 사계선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기억이 남겠어요. 그래요, 잠깐 시험 보기 전에 잠깐은 할 수 있죠. 기억이 날 수 있죠. 근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겠어요? 아니죠. 지금 적임자 쌤과 같이 하는 이런 방식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청동 무기 가진 사람이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동 무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또 갖고 있어요? 청동으로 된 방울, 그쵸?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거울, 것도 갖고 있다. 자, 청동 방울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방울이. 청동기를 가진 지배자가 막 지나가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면 저 멀리서 아, 우리 군장님 오시는구나, 우리 부족장님 오시는구나, 우리 지배자님 오시는구나, 우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거울을 이렇게 딱 중간에 매요. 거울을 딱 매고 있으니까 햇빛에 반사되겠죠. 반사되면 뭐 번쩍번쩍 아우라 후광이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소리 들리지, 그리죠, 저 멀리서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청동검을 그냥 딱 보이면서 나야 청동기 지배자야, 개기면 죽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위용을 뽐내겠죠. 그래서 청동무기, 청동방울, 청동거울까지 이 세트예요. 청동기를 가진 지배자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이 벼농사 짓는다 그랬어요. 벼농사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입니까? 낫이죠. 벼를 이제 베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반달 돌칼이다. 아, 반달 모양의 돌로 된 칼을 사용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돌이잖아요. 돌이면 석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러면 왜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없을까요? 왜 여기는 청동기 시대인데 돌을 사용했을까요? 청동 농기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주관식으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귀해서요. 너무 귀해. 귀해서예요. 너무 비싸. 청동무기, 청동방울, 청동거울로 써야 되는데 너무 귀하니까 농기구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해서예요. 약해서. 자, 청동검으로 쓸 수는 있지만요, 논이나 밭농사 할 때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청동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뭐를 썼다? 반달 돌칼, 돌을 사용했다. 그래서 반달 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쏙쏙 뚫려 있어요. 이게 반달 돌칼. 그래서 여기로 이제 줄 같은 거를 껴서 이렇게 낫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 하면 무슨 시대다? 청동기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석기 때 사람들 어디서 살아 그랬죠?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죠. 근데 선생님, 강가나 바닷가 살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바닷바람 막 불어오고 그냥 물결이 찰랑찰랑 한강뷰가 바라보이는 거 엄청 비싸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이나 강가 바닷가 시원하죠? 다른 계절에는 추워요. 그냥 바닷바람, 강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바다, 해일 막 몰아치면 다 죽습니다. 강 범람하면 그냥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동기잖아. 배가 부르잖아요. 벼농사 충분합니다. 어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잡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산에 어디요? 구릉지대로 갑니다. 산의 구릉지대.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가 있는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중턱에 해당되는 이쪽에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강가나 바닷가, 신석기 때는 여기에 살았다라면 이제 청동기 때는 산의 구릉지대 언덕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 오는 북풍도 막아주고요, 찬바람 막아주고요, 앞에는 물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또 농사 짓기도 괜찮고, 여기서 이제 주로 농사를 짓게 되겠죠. 예전엔 농사 짓는 바로 옆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농사 짓는 약간 위쪽에 별도의 마을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북풍을 막아줄 산이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배산임수. 배산임수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취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취락 구조인 배산임수 지형에 살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 벼농사를 하기 시작했던 청동기다. 여러분, 이런 것도 막 외우시더라고요. 이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배산임수지역. 근데요,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풍수지리설, 풍수지리,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이 풍수지리는 아닙니다. 풍수지리는 신라 말에 들어와요. 조선에 의해서 신라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풍수지리 아니에요. 배산임수는 맞지만 풍수지리는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땅을 팠다 그랬죠. 이제는 평평한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평평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상가옥화 되었다. 아하, 이제 땅 위에, 평평한 땅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도 어떻게 해요? 밑이 평평한 그런 토기들을 쓰기 시작했다. 신석기 때는 어때요? 강가나 바닷가였으니까 이렇게 꽂아서 쓰기 위해서 밑이 뾰족했다면 이제는 밑이 평평한 이런 토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기 뭐예요? 민무늬 토기다. 이 외에도 이제 미송리식이라든지 이런 토기도 있다라는 거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거석 문화와 관련해서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위 그림입니다. 바위 그림. 암각화라고 하기도 하죠. 암각화. 암각화는 한자어입니다. 바위 그림. 바위에 새긴 그림이죠. 두 가지 유명한 데 있죠.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는 울주 반구대 암각화, 바위 그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령 양전동에 암각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모두 다 뭐예요? 거석문화. 큰 돌에다가 어떤 생활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울주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어떤 동물이라든지 바다의 큰 고래와 같은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평소에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냥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고래를 포획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날 며칠을 그냥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지에 큰 멧돼지 같은 거 하나 잡으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또 육지입니다. 완전 이제 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태양이죠. 그 다음에 물이죠. 그래서 태양 같은 이런 나선형, 그 다음에 이런 물결 무늬 같은 이런 모양이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 좀 맞춰봤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